신청만으로도 불과 사흘 만에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놓치는 혜택, 아는 것만으로도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주소지 기반 복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의 예로 서울에 사는 76세 문순애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안내를 받고 효도 수당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서 한 장 작성하신 게 다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 5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문 어르신처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효도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처럼 일부는 자동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매년 바뀌기도 하고 신청 기간이 짧거나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수년째 놓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거나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들 중 특히 주소지 기준 신청이 중요한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효도수당처럼 신청 후 며칠 안에 입금되는 제도부터 안전,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민안전보험까지 기초적인 정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 제도와 신청 방법까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지금부터 차근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효도수당, 장수수당, 다른 하나는 한 번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형태, 그리고 마지막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감면성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께 바로 입금이 가능한 건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달 3만 원씩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 자격은 보통 만 7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어떤 지역은 만 80세 이상부터 또 어떤 곳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이 기준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주소지가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 용인 지역에 가셔서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행정상 모든 지원은 내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제공하는 제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은 새로운 주소지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이전 주소지에서 받은 혜택은 종료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들어보셨어도 어디서 신청하는 건데요? 꼭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라며 좀 궁금해 하시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시면 주민센터 복지팀 창구에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도 복잡하지 않고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계셔서 5분 안에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일 이내에 입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나 접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즉시 지급되는 형태의 제도는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복내 어르신은 작년 7월에 효도수당 제도를 처음 알게 되셔서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접수는 금요일 오후에 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문 어르신은 이런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시며 그동안 놓친 기간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냉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제도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혹은 자녀분이 대신 확인해줘야 비로소 혜택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 개시되거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같은 복지 제도는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복지 제도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둘째는 소득, 셋째는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장애 등록 등 복지 등급입니다. 우선 나이 기준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만 75세 이상이거나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또 어떤 곳은 만 100세가 넘어야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나이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일부 제도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금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9만 원 이하로 내고 계신 1인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격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장애인 등록 여부입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배정되며 다른 일반 어르신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층은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중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까지는 아닌 분들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족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한번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또는 나의 혜택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년월일,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조회해 줍니다.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올해 효도수당이나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간단히 조회해 주거나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춘자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신 복지로에서 모의 조회를 해본 결과 차상위 계층 조건으로 효도수당 신청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내고 일주일 뒤에 첫 지원금이 입금되었고 이후엔 매달 정기적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쳤던 제도들 중에서도 막상 자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확인만 해도 올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들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절차는 얼마나 간단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직접 신청하는 일입니다.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먼저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이 아닌 내가 거주 중인 동 단위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센터에 도착하시면 복지 또는 사회복지 창구로 가셔서 효도수당 신청하러 왔습니다. 혹은 장수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청서가 이미 비치되어 있고 담당 직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이 부분은 필요시 현장에서 조회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족이 대신 신청하러 간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하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대부분의 신청 절차가 10분 이내에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 가신다면
참고해서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출 후에는 별도 연락 없이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나 정부 공통복지제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있으면 로그인 후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효도수당, 장수수당처럼 지역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6월에 이사를 하셨는데 주소 이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예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시던 78세 장옥남 어르신은 6월 말에 딸이 있는 경기도로 전입 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입 처리가 완료되기 전 기존 동네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을 신청하셨다가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 신청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다시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 2주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소지 기준의 행정처리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최근에 주소를 옮기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일 기준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언제쯤 입금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23일, 늦어도 12주 안에 첫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지급형 수당의 경우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절차만 기억하셔도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그로 인해 놓치는 지원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복지 제도들은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 바로 이런 실수들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나 아직 신청 가능한 나이가 아닌 줄 알았거나 내가 사는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엔 정작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지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1년에 36만 원, 3년이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겠네요. 저는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냥 지나쳤는데라며 후회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정보 부족이 곧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주소지를 잘못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지어 이사를 갔더라도 전입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기준의 제도는 다른 지역 주민은 절대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효도수당은 양천구 주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이 동일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내용이나 지원 금액 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일부 제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정 기간에만 접수받고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은 제도가 많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부 제도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한 지원금 신청서는 자녀가 대신 쓰거나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가 신청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보 입력 오류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때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가족수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시스템이 자동 탈락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작은 글씨를 잘못 보시거나 입력 오류가 나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점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효도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거나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가구에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신청 가능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는 알기만 하면 혜택이 큰 반면 작은 실수로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해보기. 신청 기한이 정해진 제도는 달력에 표시해서 놓치지 않기.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대리 신청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기. 기존에 받고 있는 복지금과 중복 여부 체크하기.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해 두시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두셔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효도수당이나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지자체나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한 번의 확인만으로 여러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7세 최정순 어르신은 올해 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동주민센터에 들르셨습니다. 그때 담당 직원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연령을 확인한 뒤 현재 조건이면 냉방비 한시 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추가 서류를 작성했고 두 가지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자동으로 조회해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정보를 보고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현재 나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수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제도들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단 각 직원의 업무 범위나 안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급여 통합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전국 공통 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는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는 전화로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방문 상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령자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라고 가족이 대신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꽤 큽니다. 한 분은 에너지 바우처만 신청하고 끝났지만 다른 분은 에너지 바우처와 냉방비 지원, 효도 수당까지 함께 신청해 매달 수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격만 충족되면 한 번에 여러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수급증명서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담당자에게 동시에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놓치고 있던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챙기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 또는 방문 한 번만 해보세요. 몰랐던 혜택이 내 통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제도와 알고만 있어도 든든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